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낫다 라는 낭설이 과연 맞는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낫다 라는 낭설이 과연 맞는지, 선처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외에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특가법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됐을 경우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입법자들은 음주운전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이나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정황, 예를 들어서 비틀거리며 운전하거나 신호 위반하고 급제동 급가속 반복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방법용 CCTV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추가 정황 증거를 요구합니다. 언뜻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건 그 당시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부터 처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고,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를 해서 추가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나와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실제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려면 술을 마신 사실 이외에 실제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점이 추가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5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높아지고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 마시고 사고 나면 일단 도망가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술 마시고 사고 나면 일단 도망가라. 비교적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현장을 이탈했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깨서 음주운전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고 후에 도주하면 당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경우에 그래, 너 단순 음주운전 적용하지 않을게, 대신 너 특가법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합니다. 거기에 도주했기 때문에 이제 도주치사상죄, 뺑소니도 혐의가 추가되죠. 즉 운전자가 도주해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 등 모든 간접 증거 동원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라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까지 더해져서 단순 음주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구속수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년 6개월이 선고됐죠. 따라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사고를 냈는데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선처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이를 돌이킬 수는 없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해야 하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성문 작성인데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성문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좋고, 결론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이상 실수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대응 방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아내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일 뿐, 최선의 방법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